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킨 100여 년 전 기업 스페인 독감을 소환하기에 이릅니다. 감염질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21세기 첨단 사회에 맛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만성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달합니다. 담배 30%, 음식 30%에 버금가죠. 병원체의 대표가 세균과 바이러스인데 이들의 크기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머리카락의 2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으니 병원체들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위협인 셈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구조가 단순해도 병원체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변신을 쉽게 할 수 있죠. 또 세균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신 또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과 항생제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이외에 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방비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항생제나 백신 못지않게 병원체에 대항하는 능력인 면역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란 외부 물질을 자기 신체와 구분해서 대항하고 또 제거하는 인체의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느냐는 병원체가 얼마나 센지 알려주는 부하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내성, 즉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면 감염병에 안 걸릴 것이고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합병증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을 참고할 만합니다. 면역세포들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한 군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력 비축에 대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체의 침입에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엄청난 위세를 적에게 가하여 숫돌로 계란을 부숴버리는 절대 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키워야 할 우리의 자세이며 손자병법에서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짖는 개, 병원체는 상대가 무서워서 짖는 것이지 덤비지 못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평상시에 잘 키워놓으면 그 위세에 눌려서 병원체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면역 분사력이 약해진 것을 알게 되면 병원체는 짖는 대신 소리 없이 다가와 이빨로 물어뜯을 것입니다. 여기서 감염과의 전쟁에 대비해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40여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음이 코로나19 입원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습관 총점은 0점에서 8점까지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4배의 아주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생활습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될수록 코로나19에 걸린 후에 입원 신세까지 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짐을 우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말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원칙은 적이 진격해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한 대비를 하는 데 의지해야 한다. 자, 면역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하게도 병원체를 감지하고 정확히 목표 삼아 감염을 방지하고 병원체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선승, 즉 충분한 전쟁 준비로 미리 필승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무는 손자병법에서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승이란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국도와 성읍이 온전한 상태로 적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냄을 의미합니다. 바로 감염과의 전쟁 후에 신체 장기의 피해 없이 온전히 기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임무도 훌륭히 수행해야 감염 전쟁에서 살아남고 감염 후 후유증을 최소화하여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체와 싸울 때 동반되는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이는 병원체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남으면 대사 기능에 장애를 가져다 주어서 만성 질환들로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과의 전쟁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적을 병원체를 무찌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자신을 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무는 말하였습니다. 용병의 이점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용병의 폐해를 알고 최소화시켜야 한다.